각산법이란 각 자리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리수별로 나누어서 합산하는 방식이에요. 자료 해석의 경우에는 덧셈 한 값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1번의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2번의 경우처럼 어떤 값보다 크거나 작다라는 대소 비교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 큰 자릿수 위주로 먼저 비교해서 대소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시작점을 잡았어요. 우리가 6자리 숫자라든지 5자리 숫자가 나오는 경우에도 앞에 국제표준기준 3자리 콤마를 기준으로 하거나 아니면 앞에 3자리를 가지고 큰 자릿수 위주로 비교를 했죠. 작은 자릿수에서 가져올 수 있는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유의미한 큰 자릿수 위주로 먼저 계산을 했는데,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 각산법을 활용할 때는 가장 주의해야 할 점 혹은 생각하면 좋을 점이, 큰 자릿수를 합쳤을 때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A에서 2를 더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B보다 작다는 건 A가 반드시 B보다 작다라는 건데, 이때는 두 번째는 등호를 포함하지 않아요. 어떤 이야기인지 좀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19 플러스 19를 더했습니다. 이때 이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덧셈을 맨 처음에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위아래로 겹쳐서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이 값이 1과 1을 더한 거니까 2에서 18을 더해주고 38을 해줘야 되죠. 우리는 1의 자리 숫자 중에서 가장 큰 9와 9를 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이 되면서 절대로 20을 넘을 수가 없게 되죠. 자, 이 예시를 조금 더 큰 숫자로 확장시켜 볼게요. 우리가 이 19, 예를 들어서 418이라는 숫자, 그리고 19537이라는 숫자가 있고, 이거 두 가지를 합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콤마를 기준으로 유효 숫자를 잡았기 때문에 19와 19를 건져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하면, 이때 이 1919 중에서도 앞자리수 1과 1을 더했더니 이것이 4라는 숫자와 비교했을 때 두 가지 숫자를 더해서 2를 더해준 것보다도 작거나 같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어떤 질문을 받을 거냐면, 이 19418과 19537이라는 숫자를 더해서 40004보다 더 크냐? 라는 질문을 받게 될 거예요. 자, 보시면 유효 숫자가 1, 1, 4 이렇게 제일 앞 글자를 따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게 각산법이라고 했을 때, 1과 1을 더했는데 그리고 이 숫자 두 개를 더하게 되면서 2를 더했는데도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반드시 1 플러스 1만 했을 때는 4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도 한번 보시면 19와 19를 더했더니 최대 38이 되므로 40보다는 당연히 작은 숫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뒤에서 아무리 큰 숫자를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38 플러스 한 자리가 올라오면 1이 더 늘어날 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40보다는 언제나 작은 값을 낼 수밖에 없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각산법에서는 제일 큰 자릿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A 플러스 2가 B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해서 A는 1 플러스 2를 합쳐서 이야기하는 거고, 두 가지 숫자를 합쳤기 때문에 2를 더해주고, B의 경우에는 여기서는 4라는 숫자가 되는 거겠죠. 자, 여기 보시면 1의 자리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 합은 19.99일 수밖에 없어서 20을 절대로 넘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 가장 1의 자릿수 중에는 큰 9를 두 번 19와 19를 찾아서 더했는데 도 끝자리가 8이 나왔어요. 만약에 정수가 아니라 9.99와 9.99를 쭉쭉쭉쭉 쓴 것을 더한다고 할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값은 19.9999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20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1의 자리 두 가지를 더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20에서 가져오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19와 19라는 유효 숫자를 잡았을 때 이 1과 1의 경우에는 10의 자리죠. 그러니까 이 20 중에서도 사실은 이게 10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20을 넘을 수 없다가 여기서는 2로 더해졌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일반론적으로 넘어와서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A 플러스 2가 B보다 작거나 같아버리게 된다면 A는 언제나 B보다는 등호 없이 작을 수밖에 없게 된다 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다시 아까 단순화됐던 숫자를 좀 돌려놓고
자, 그러면 두 자리를 더했을 때는 두 숫자를 더했을 때는 이것의 최대값이 19.9999가 되면서 20을 넘을 수가 없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숫자 3개를 합하는 경우는 9.9999를 3개를 더하더라도 절대로 30이 될 순 없겠죠. 그러니까 최대 20 어쩌고가 될 것이고 4개를 더하면 최대 30 어쩌고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의 자리 숫자는 절대로 1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 정수가 9라는 것을 활용하면 굳이 9.999라고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조금 더 편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가 있겠죠. 다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이 부분에서 헷갈리면 안 돼요. 표현 자체가 더하는 숫자를 3개를 합했을 때 최대 2가 된다는 건 우리가 더하는 숫자가 2개 됐을 때 최대 19. 얼마 얼마여서 20을 넘을 수 없다는 것처럼 더하는 숫자가 3개일 때는 29. 얼마 얼마까지만 될 수 있고 이것이 30을 넘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4개를 더하는 경우는 39.999까지만 가능하고 40을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이게 지금 3개를 합하는 경우 최대 2라는 것이 29.999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2개를 더했을 때 19.999를 이야기한 것처럼. 오케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헷갈릴 수도 있냐면 숫자 3개를 합하는 경우 실제로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3을 더해서 등호를 잡아주게 돼요. 이 세 가지의 합이 D라는 숫자보다도 작거나 같다 하면 이때 우리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D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3을 더해주는 수와 여기서 이야기하는 숫자 3개를 합했을 때 최대 2라는 게 헷갈리지 않도록 잘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2개의 숫자를 더했을 때 2를 더해서 다른 숫자와의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3가지 숫자를 더했을 때는 3을 더해서 또 다른 숫자와의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 당연히 4가지 숫자를 더하게 된다면 플러스 4를 했을 때도 부등호가 성립하는지를 기준으로 우리가 각산법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각산법이라고 하면 우리 4번 선지를 보는 거예요. 8년에서 10년 동안 매년 싱가포르 지사와 미국 지사의 수출 상담 실적 건수의 합은 독일 지사의 수출 상담 실적 건수보다 적다. 문제가 수출 상담 실적이라는 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줬고 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 지사가 어떤 국가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합계 줬습니다. 합계 줬을 때 이 2011년의 경우에는 다른 기존의 3개년과 다르게 1월부터 11월까지를 따로 주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12월에 자료가 빠져있다라는 것에 의문을 가져야겠죠. 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2010년에 1월에서 11월까지의 값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12월의 값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되겠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2011년 1월에서 11월에 칠레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60%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60%가 증가한 값이라면 60%가 증가하기 전에 이전의 값은 우리가 644의 1.6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값이 어떤 값이냐면 2010년도에 칠레의 1월부터 11월까지의 수출 상담 실적이므로 472에서 이 값을 빼주게 되면 정확히 12월의 값을 알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어떤 자료가 숨어 있는지 꼭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 지사와 미국 지사의 수출 상담 실적 건수의 합. 그러니까 지금 여기 표시가 잘 돼 있는데 싱가포르 지사와 미국 지사의 합이 650이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각산법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307과 136이 650과 어떤 대소 비교를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307과 136을 더해봤을 때 맨 앞자리만 더한다고 하더라도 4. 근데 얘는 맨 앞자리가 6이죠. 그러니까 4에서 2를 더한다고 하더라도 숫자 지금 2개를 더했으니까 2를 더하는 거예요. 같거나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값은 작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값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계산해보지 않고 앞자리 한 글자만 보고도 계산할 수 있다면 상당히 부담을 줄이면서도 시간을 세이브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196과 120을 합쳐서 458이 되는가?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사실 이 뒷자리가 196과 120이라고 줬는데 만약에 굉장히 크다고 할게요. 그래서 199 플러스 199가 458보다 작은지를 물어봤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가지의 합이 최대 190
8은 될 수 있지만 200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릿수가 올라오는 숫자가 최대 1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2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수학의 규칙상이요. 그러니까 최대 400보다는 작은 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건데 여기선 458로 그거보다 더 큰 숫자니까 앞자리 수만 보고도 1 플러스 1 플러스 2를 했는데도 4와 같거나 더 작으니까 우리가 196 플러스 120이 458보다 작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2010년 볼게요. 동안이니까 매년 이어서 이것이 시간적 표현으로 모두를 확인해야 되는 예외를 찾는 표현이라는 거 여러분 절대적 표현 기억나시죠? 자, 319, 273이니까 이 3 플러스 2의 경우에는 7과 비교했을 때 2를 더하더라도 동일하므로 반드시 319 플러스 273이 724보다 작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게 계산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죠. 자, 4번 선지는 싱가포르와 미국을 더했더니 독일보다 작은지를 묻고 있는데 각산법을 이용해서 제일 큰 자리 숫자만 확인하면 됩니다. 100의 자리 숫자를 우리가 확인했죠. 1 플러스 3은 2를 더해도 6과 같기 때문에 반드시 6보다 작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아랫자리 우리가 본 100의 자리 숫자 말고 10의 자리 수와 1의 자리 수가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도 절대 넘어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09년의 경우에도 1 플러스 1이 2를 더했을 때 4와 같으므로 당연히 작고 3 플러스 2 역시 2를 더했을 때 7보다 작으므로 작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다음과 같은 형태죠.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숫자를 가지고 합을 봤지만 세 가지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숫자의 합과 플러스 3을 했는데도 맨 앞자리, 맨 큰 자리 숫자가 이것보다 크거나 같아 버린다면 당연히 1번과 2번을 비교했을 때 1번은 2번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어요. 등호의 포함 관계를 잘 봐주시고 옳은 선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실제 기출문제의 숫자이고 4번 선지의 경우에도 실제 기출문제의 선지입니다. 이 선지를 통해서 출제자가 우리에게 각산법이라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면 굳이 손을 써서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이 선지가 옳은 선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제를 줬다는 거 이제는 보이시나요?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런 것들 꼼꼼하게 확인을 해볼게요. 이처럼 각산법을 고려한 듯한 선지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굳이 각산법을 쓰지 않아도 좋지만 각산법을 쓰면 조금 더 편하고 쉽고 빠르게 해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쓰게 되는 게 각산법이었어요. 자, 똑같이 추가적인 예를 좀 들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 숫자를 조금 만져서 136 플러스 307이 650과 어떤 크기 차이가 있느냐라고 물어봐 줬는데 예를 들어서 이 136 플러스 207과 650을 비교했다고 할게요. 대충 보더라도 650이 더 크게 보이겠지만 여기서는 1 그리고 2를 따서 1 플러스 2에 두 개를 더하더라도 6보다는 같은 정도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이 부등호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만약에 이 136 플러스 407과 650을 비교했다고 할게요.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1과 4를 더해서 일단 이야기를 해주고 2를 더하게 되면 6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죠. 맨 앞자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각산법을 보류하고 조금 더 정확한 다른 방법을 찾아서 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라면 이 1, 3 플러스 40을 만들어주고 6, 5와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그때도 2를 더했더니 더 작은지를 보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자릿수를 늘려서도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주시고 이때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6과 7 그리고 0 우리가 1의 자리만 계산해서 정확히 누락을 하게 된 건데 이 1의 자리가 아무리 커도 20을 넘을 수가 없죠. 최대 9, 9의 합이니까 18 정도가 최대가 되겠고 절대 20을 넘을 수 없으니까 지금 우리 10의 자리까지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2도 20이라는 실질적인 의미로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산법의 경우에는 한 자릿수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쓰임이 많은 그런 방법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자릿수만 더 늘려주더라도 충분히 유의미한 방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출문제에서는 여러분의 우려와 달리 우리가 조금만 앞자리를 통해서 고민을 해보더라도 바로바로 옳은 것은과 옳지 않은 것은을 고르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간단한 문제를 줄 거예요. 만약에 각산법을 알고 있다면요.